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들도 그 병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진단할 때 어떤 시기에 의사들이 진찰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놓칠 수도 있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췌장에 암이 생기는 거죠. 이 췌장이란 장기는 전면에서 봤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병이 걸려도 표시가 잘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병도 잘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장기인데, 눈이 다쳤다고 해보세요. 금방 불편하잖아요. 근데 췌장에는 뭐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증상이 나오는 경우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이런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죠. 예를 들면 얼굴이 노래진다든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 당뇨가 있는데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소화가 잘 되다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체하다든지, 또는 갑자기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든지 하는 소화기 계통의 어떤 증상이 생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참 해피한 거예요. 병이 안 걸리면 좋지만 증상이 있는 췌장과 관계되는 거라는 건 굉장히 해피한 거고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젊으실수록, 특히 여성일수록 이런 증상이 없이 췌장에 문제가 생겨, 특히 암이 생겨서 안타까운 일을 겪는 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는 당뇨가 좀 있으신 분들 경우에 갑자기 이제 당뇨 조절을 나름대로는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 잘할 수 없듯이 처음부터 당뇨 잘 못하신 분들은 계속 못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연세나 뭐로 보더라도 너무 성실하게 잘하신 분들 갑자기 혈당 수치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아프던 배도 가끔 아프고 음식에 따라서 약간의 복부에 어떤 증상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럴 경우도 우리가 췌장 쪽에, 왜 췌장이라는 것은 물론 면역도 관계됩니다만 주로 소화와 관계되는 어떤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소화와 많이 관계되는 증상이 있고요. 그만큼 이게 안쪽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할 장기 중에 하나란 얘기고요. 물론 모든 장기들이 중요합니다만 되게 가운데 있으면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증상이 금방 나타나는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보세요. 그거는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엄청 아프죠. 근데 췌장은 바늘이 들어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췌장에다 바늘 들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그 정도로 췌장은 중요하면서도 웬만해서는 증상이 안 나타나서 우리가 놓치는 경우 많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죠. 폐암하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당연히 흡연이라고 생각하겠죠. 흡연 이퀄 폐암인데 왜 나는 담배도 안 폈고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도 없고, 요즘 간접 흡연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도 주위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폐암이라는 거예요. 자, 답답하시죠? 이 폐암에는 넓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담배와 상관없이, 자세히 얘기하면 소세포암이라는 암이 특히 여성에게 많고요. 비흡연자에게 많고, 이런 소세포암은 사실은 초기에만 발견을 하면 비교적 5년 생존율이라고 그러죠. 5년 동안 잘 큰 탈 없이 사시면 10년 사실 수 있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걸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좋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가끔은 이런 걸 놓쳐서, 특히 건강변이사한테 놓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세포암에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지 않고, 특히 동양인한테요. 그리고 눈에 보여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암이 피부에 생기는 암입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그 피부 색깔별로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 했더니 까맣게 태웠어요. 그래서 흑인이 됐고, 좀 했더니 밥처럼 설익어서 하얗게 됐고, 적당하게 이제 한 게 이제 동양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스갯소리 말이 있는데
그만큼 피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병이 걸리는 어떤 인종들을 봤더니 아무래도 색깔이 진할수록 피부에 질환이 적고 색깔이 덜 진할수록 이렇게 백인일수록 피부에 질환이 많은데 특히 동양인한테는 사실 피부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피부에 생기고 눈에 보이다 보니 간과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뱃속 안쪽에 들었으면 증상이 나왔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병이 걸렸으면 관심을 갖는데 이건 눈에 피부가 뻔히 보이다 보니까 관심을 덜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피부에 난 어떤 혹이나 이런 것들은 양성이고 하지만 이게 어쩌다 악성이 생기는데 초창기에 구분이 안 됩니다. 안면에 생기는 경우는 관심을 갖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검버섯이라고 그러죠. 그냥 피부가 좀 변했거니 하고 사소하게 증상이 시작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가렵기도 하고 부스럼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피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특히 우리가 색깔이 없는 부위에 피부가 있습니다. 손바닥이라든지 발바닥 이런 데는 특히 동양인의 경우에는 멜라닌이라는 그 황색을 띠는 색소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색깔이 좀 옅은 분인데 이러는데 어떤 혹이 생긴다 할 경우에는 없어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피부암 중에 가장 악성이고 그 다음에 동양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생기는 게 흑색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라 들어가면 저게 혹이라는 거고요. 종자 들어가는 것 중에 대부분의 다른 장기에 생기는 종들은 양성 반, 악성 반 해가지고 적당히 하는데 이 피부에 생기는 종 중에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종 중에 흑색 종은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생기면 피부에 생기는 암치고 너무나 대가를 많이 치르게 됩니다. 일단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겼을 경우에 그 반점을 관찰을 하게 되고 또 어느 분들은 이런 방송을 본 다음에 자꾸 그걸 만져서 뜯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놔둬도 커져요. 일단은 그냥 놔두시는데 어떻게 감별을 하시냐. 동양인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색깔이 변하고 반점이 생기더라도 모양이 이쁘고 옆으로 퍼지질 않고 하다가 이게 안 좋은 것인지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이 언제부터 갈리냐면 색깔이 알록달록 되면서 반점의 표면이 곰보빵 아시죠? 그런 것처럼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지면서 처음에 콩알처럼 동그랗게 이쁜 모양을 했던 원이 마치 아이스크림 떨어진 것처럼 모양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피도 좀 나고요. 물론 자극을 안 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뚜렷한 점이 몸에 피부에 생겼을 경우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꼭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것이 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종합검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도 하고 대장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컴퓨터 촬영도 하고 모두 뜯어내고 다 하는데 코를 종합검진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코는 종합검진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코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지만 이 코 점막 안에도 암이 생기는 경우죠. 이거는 가까운 지인의 실제 얘기고요. 올해 그분이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이분도 한 1년 반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코에 어떤 자각 증상이 있으면 코막힘도 있었을 것이고 코를 푸는데 좀 피도 좀 보였을 것이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은 아니고 악성이긴 하는데 천천히 자랄 것이다 라고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러니 이제 본인도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진 말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피가 자주 나오고 안에서 이제 피똥도 나오고 코막힘도 심하고 해서 다시 검진을 받아보니
이게 이제 코 점막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말아야 할 곳이나 드문 곳에 종양이 생기게 되면 빨리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또 종양의 성질에 따라서는 빨리 전이를 해서 이분의 경우에는 진단받고 1년이 좀 넘어서 유명을 달리했던 경우도 있고요. 참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간, 그 다음에 폐, 이런 건 장기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액은 그냥 액체이기 때문에 혈액에도 암이 걸려 하는, 물론 주위에 백혈병이라는 것들이 많이 캠페인이 돼서 알긴 알겠습니다만, 의외로 나하고는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백혈병에도 이제 크게 대여섯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게 중장년한테 걸리는 경우 중에 이제 만성 백혈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의 증상들은 대부분의 암들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갱년기 증상처럼 오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다고 무슨 뭐 백혈병 하니까 백혈구 수치가 피검사를 했더니 50만, 100만, 이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의 경우도 그다지 백혈병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증상은 역시 가벼운 몸살 정도.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6개월쯤 지나서 갑자기 피로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부딪히도 않은데 다리에 반점이 생긴 거죠. 전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백혈병이 생긴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상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초기 증상을 그렇다고 조금만 불편해도 대학병원에 쪼르륵 가서 진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초기 증상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A라는 병원, 그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라, 물론 분야마다 틀립니다만, 하는 A 병원에 갔는데 증상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종합검진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 해당 과를 방문해서 이상이 없거나 또는 얼마 있다 보자는 거예요. 그 말만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 이후에 부고장이 날라오는 경우 많이 보실 겁니다. 조금만 증상이 이상해도 때로록 A병원, B병원 이런 걸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악성암이긴 한데 이거는 좀 지켜볼 만합니다 라든지, 어떤 병이 확실히 증상은 확연한데 이상하네요, 병이 안 발견이 되네요 라든지, 어떤 확실한 증거는 있는데 그거를 진단 내릴 만큼의 좀 더 확실한 보조적인 그런 방법들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을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죠. 의사들도 그 병원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진단할 때 어떤 시기에 의사들이 진찰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놓칠 수도 있고, 그게 의료 과실이든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것이든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과 관계되는 질환이라고 가정을 하면 일정 기간이 있다 봅시다. 뭐 예를 들면 한 달 있다 봅시다, 2달 있다 봅시다, 1년 있다 봅시다, 뭐 2년 있다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와 다른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빠져서 갔어요. 6개월 동안에 10kg나 빠진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활의 패턴에 변화는 없는데, 그래서 암이 있나 보고 갔는데 어딘가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암은 악성화율도 적고 진행도 늦다고. 그래서 1년 있다 오라는 겁니다. 철떡같이 믿었죠. 알파벳으로 A 병원이니까. 자, 그래서 철떡같이 믿었는데 2, 3개월 있다 보니까 머리털도 빠지는 거예요. 체중도 더 빠지고. 이게 악성으로 가는 징조거든요. 그런데 A라는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아, 내가 운동 부족인가 보다. 안 하던 분이니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떤 시그널, 몸에서 보는 시그널을 전과 다른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데 간과한 것이죠. 그럴 경우엔 같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른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종합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꼭 설명을 들으시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면 관리해야 할까도 그것과 관련된 과들과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런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병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느 병원이든 잘해요. 진단이 되면 물론 말기는 좀 힘듭니다만 그렇지만 초기에 발견하거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는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발견하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경험과 병원의 네임밸류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병원의 네임밸류나 그 의사의 네임밸류에 집착하지 마시고 처음에 진단을 받고 위중한 의증이 붙었다고 하면 병원을 쇼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꼭 두세 병원을 가셔서 확진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료진과 마음이 맞는 곳과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는 걸 꼭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